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동기의 성, 꿈의 의미를 정립하던 바로 그 시기에 프로이트는 정신적 발굴 작업을 통해서 기억의 유형과 비밀들에 관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된다. 임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프로이트는 카타르시스 방법으로 제거되었다고 생각한 증상들이 종종 재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증상들을 좀 더 면밀히 탐구한 결과 그는 증상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 앞에 또 다른 불쾌한 경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또 이전의 에피소드를 밝혀내지 않으면 증상이 재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서로 연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동기 초기의 에피소드들은 추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는 환자의 현재 갈등들과 증상들이 결국 초기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환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정신질환자들도 초기 경험들에 대한 괴로운 기억들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만일 환자가 떠올리는 기억의 숨겨진 초기 원형을 추적해가면 모든 증상들은 아동기 초기의 충격적 사건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조숙한 성적 관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리아와 그의 분석가는 점차 어린 시절 글로리아가 아버지와 가진 관계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매우 자극적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존재였다. 분석 과정 동안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반나치로 우쭐대고 다녔던 것을 여러 번 기억해냈다. 그녀는 거대하고도 악마적으로 보이는 그의 페니스에 현혹되는 동시에 혐오를 느꼈다. 그녀가 얻어들은 성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녀의 작은 성기가 그렇게 큰 페니스에 맞을 수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일반적인 성욕과 특히 그의 아버지의 성욕은 강렬하게 흥분을 일으키면서도 동시에 위험스러워 보였다. 생애 중요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영역처럼 분석 상황 그 자체도 전이 속에서 이 중심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의 주변에 조직화되었다. 분석가의 해석은 그의 아버지의 페니스처럼 거대하고 그래서 자극적이면서도 위험스러워 보였고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작은 성기처럼 작고 상처있게 쉬어 보였다. 그녀는 그 해석들을 받아들이고 싶었으나 그것들이 자신을 파괴할까봐 두려웠다. 아동의 성에 관한 프로이트의 초기 임상적 발견들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만일 증상이 발단이 되는 사건까지 아동기 성욕에 대한 기억을 추적해 나간다면 결국 실제 성적 사건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들을 통해 프로이트는 그 문제 많은 유아기 유혹에 관한 이론, 즉 모든 신경증의 뿌리에는 어린 시절에 너무 일찍 경험한 성적 사건이 있다는 가설을 끌어냈다. 타고난 여기서 잠깐 멈춰서 좀 보죠. 여기에서 어떤 면은 여기서 피너스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어쩌면 에디푸스 컴플렉스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어쩌면 피너스 엠비라는 용어를 쓰면서 피너스를 굉장히 리터럴하게 해석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글을 쓴 저자들도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커다란 성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자적인 피너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분석 상황 그 자체 속에서는 분석가의 해석은 아버지의 피너스처럼 거대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죠. 상징화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리터럴리즘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너스 엠비가 남성들은 피너스가 있으니까 피너스 엠비가 있을 수 없고 여성들은 원래 피너스가 없기 때문에 피너스 엠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이 문자적인 해석을 라캉은 이걸 뒤바꿨어요. 이 피너스라는 것은 팰러스라고 봐야 된다. 팰러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그냥 남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어떤 면에서 그런 개념으로 자기가 가지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개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피너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피너스는 과거의 남존여비 사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피너스를 가진 사람에게 부여됐던 권한, 사회적인 지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나 어떤 권력이나 위험, 어떤 특권 이것을 어떤 팰러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팰러스 엠비라고 이런 개념으로 쓰게 되면 남성들도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한 엠비를 느낀다. 뭐 본다고 한다면 남성들에게도 피너스 엠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들만이 가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이 실제 남성이 가지는 피너스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혹은 피너스에 대한 질투라고 그 피지컬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서 그걸 엠비한다는 게 거기에 대한 질투가 있다기보다는 실제로 남성들이 누리는 사회 속에서의 특권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대한 질투라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쩌면 라캉이 보는 프로이드의 해석은 굉장히 프로이드가 문자적으로 서술한 것을 은유적이나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정신분석을 굉장히 넓혔어요. 정신분석의 영역을. 그래서 이 저자가 무의식 중에 한쪽에서는 프로이드의 리터럴리즘 쪽에서 피너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분석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정신분석을 깊이 공부하자면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기가 쉽지가 않겠죠. 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느끼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요즘 대통령 선거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남자들도 피니스 엠비가 있다고 봐지는 거는 실제로 경험 속에서 그 꼬마 애들조차도요. 옛날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초등학교 화장실이 그 남자 화장실은 길게 쭉 서가지고 그냥 그렇죠. 일렬로 서 있죠. 하면은 애들끼리 서로 보면서 크니 작니 그런 소리 하거든요. 크니 작니 그리고 누구 오줌 발이 제일 세냐 어디까지 머리 나가는 이런 거 애들이 서로 관심 갖죠. 그래 앞쪽 벽에 막 더 올라가 있고 또 창문까지 튀어 있고 그러면 그게 전설로 남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이미 벌써 그런 이야기들을 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있다고 봐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그 단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피니스 엠비가 남자는 없다 이미 있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이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냐 없냐 차이하고 있어도 어떻게 있느냐 차이 때문에 그 약간의 다른 방식은 있겠지만은 없을 수는 없다. 근데 어떠면은 여성 못지않게 남성들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정치의 세계 속에서 서로 강렬한 질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피너스 엠비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다 없애버리고 싶은 욕구도 생겨나는 거죠. MB니까. 그래서 네거티브한 스트래티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 것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정치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종류의 그 MB가 나타났을 때 보면은 꼭 뭐랄까요? 저속한 이야기들도 같이 딸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수가 내가 딸려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원초적인 감정이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그 퇴행한 그 아이들끼리 자랑하는 뭐 퇴행했던 같은 어른이 퇴행해가지고 안 해도 될 말을 막 충동적으로 막 내뱉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퇴행이라는 게 이게 MB라는 정서가 아주 원초적인 정서니까 그 MB를 느끼는 그 시절에 어떤 정서들이 막 같이 섞여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할 만한 얘기가 아닌 정말 점잖지 않은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근데 다른 형태도 나오는 게 이제 남자들 특히 군에 갔다 오면은 군에 갔다 온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힘들었다 그러면은 서로 내가 더 많이 힘들었다 그 소리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뭐 나는 뭐 좀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더 혜택 받았다 그러고 나는 조금 편하게 지냈다 그러면 서로 막 편하게 지냈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 힘들었냐 편하게 지냈냐라고 물어보면은 동시에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비교할 상대가 없으면은 자기는 막 별로 말을 할 게 없어요. 근데 비교 상대 생기면은 그냥 막 그러니까 완전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성들도 피너스 엠비가 없는 게 아니고 여성들에게도 강렬한 피너스 엠비들이 있다고 락강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여성은 굉장히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얼굴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젖가슴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 자기가 이게 그 사람의 펠러스라고 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자기 능력을 펠러스화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보다 지적인 사람을 만나면 굉장한 MB를 느끼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얼굴이 예쁜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죠. 이게 여성들도 이 피너스 MB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남녀를 어떤 생물학적으로 구별을 해서 심리적으로 이론화한 그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 프로이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폐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프로이트에 대한 그 락강의 해석이 참 저는 더 풍부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프로이트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던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걸 좀 더 힘에 대한 동경, 내가 더 강해지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금방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뭘 부러워하고 또는 질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건 질투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분명히 있을 텐데 질투라는 것도 억압도 있으니까. 예. 예, 대놓고 해꾸지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부러워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건. 예. 부러워한다는 것이 어떤 MB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 어떠면 멜라니 클라인 같은 경우는 이 MB를 굉장히 파괴적인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또 학자에 따라서는 MB를 파괴적인 것과 어쩌면 건설적인 것 두 가지로 다 봐야 되지 않나 봐요. 그래서 내가 부럽다고 하는 것도 아주 진실한 정서예요. 그러니까 부러움으로 느끼는 분은 그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프리미티브하게 파괴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견뎌서 저걸 스포일 시키거나 파괴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충동에 사로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대인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이 가진 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함부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겠다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 사람들은 강렬한 어떤 부러움이라는 게 잘못 작용하게 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질투의 정서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죠. 김동완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듣죠. 네. 제가 부러워하는 게 요즘 보니까 이렇게 좀 지혜로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뭐랄까, 이런 지적인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네. 근데 이걸 가만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남자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한 것도 아버지가 그렇게 한자를 그렇게 많이 알고 계셨대요. 어릴 때 서당에서 한문을 많이 익히셔가지고 어머니 그게 되게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게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그걸 소망을 충족시키고 어머니의 싶은 소망을 내 소망으로 가져온 거죠. 네, 어머니의 남근 소망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뭔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 만약에 내게 아니라면, 이게 좀 인생을 낭비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통찰이죠. 원래 내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수 있게, 또 그것이 일치할 수도 있고, 내가 원래 가진 것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가졌던 디자이어죠. 그래서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에더퍼스 컴플렉스라는 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그 나르시시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이 소망하는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예요. 다른 사람이 디자이어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충족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어느 순간에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딴 데 쳐다보는데 보니까 저기 굉장히 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 이름을 누군지 모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아니면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을 엄마가 맨날 쳐다보고 있다. 그럼 형과의 경쟁과 어떤 면에서는 엄마의 가장 소중한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나르시시즘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르시시즘도 우리 에더퍼스 컴플렉스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기애적인 부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좋은 통찰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나중에 우리 낙관 공부할 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중요한 대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 것 아주 귀중한 통찰로 보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